안녕하세요, 채널쿠입니다. 2024년 결산, 올해 가장 뜨거웠던 주제 중에 하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결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부동산 대책 기억나나요? 아니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았지만 어쨌든 핵심은 70 대책하고 88 대책 두 번의 주택공급 대책이 있었지. 원래는 주택공급 대책이 핵심이지만 특히 그 안에서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고 할 수 있어. 왜 그런지는 뒤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서울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 3월 27일, 그러니까 26일 날 강북대개조를 발표하고 강북은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이 핵심이니까 27일 날 연이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그때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강화의 10가지 아이템으로 발표를 했는데 정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건 영끌했다 나는 진짜 그렇게 평가하거든. 그래?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최근에도 서울시에서 혹시 뭐 규제 하나 할 거 없어요? 물어본다? 더 할 게 있어요? 뭘 더 하지? 지금 법 바꾸는 거 빼고는 택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다 했는데 예전에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재개발 재건축이 왜 필요한가? 일단은 시장이 바뀌었어.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야. 일단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지. 공사비 폭등이 새로운 풍경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채널에서 계속 얘기도 했어. 그래서 그런 여건이 바뀌었고 그게 뭘 바꿨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국 종전자산, 이게 종선자산이고 이게 종고자산이라고 했을 때 공사비 같은 사업비 같은 것들을 다 해도 돈이 남아서 배당을 했단 말이야. 재건축을 하면 헌집 주는데 회식 받고 돈도 받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좋아했던 이유지. 저 배당금을 받았던 뭐 사례가 거진 마지막에 둔촌주공인가? 거기도 이제 받긴 했다고 했어. 지금도 강남은 받을 수 있겠지. 압구정 반포 쪽에 받는데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돈 받는 재건축은 끝났다는 거야. 종전자산에 사업비를 더하면 종고자산에 넘어가니까 결국은 이제 이 초과되는 부분을 돈을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원래는 몇천만 원 내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그게 억 단위가 되고 3개 주고 5단지는 뭐 7억 얘기가 나오니까 집값보다 더 비싸게. 공사비의 폭등, 물론 공사비 만에는 변수는 아니었지만 가장 주요한 변수였지. 공사비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풍경이 달라졌고 이 분담금을 줄여줘야 사업이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공공의 판단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주택을 공급해야 돼. 매년 신규 주택이 일정 부분 공급돼야지 시장이 선순환한단 말이야. 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 서울이 제일 중요한데 가용 택지가 없어. 이번에 하다 안 돼서 DB 해제도 했지만 그래봐야 몇만 원 안 된단 말이야. 결국은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노후주거지를 없애나가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필수야. 이건 선택이 아니야. 결국은 저층주거지를 아파트로 바꿔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이게 재개발이지. 그리고 아파트를 고밀 아파트로 바꿔야 되는 거. 재건축. 이게 재건축이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시급한 이유는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하면 지역이 한두 단지였어. 왜냐면 30년 이상 노후되고 안전진단 통과하고 하는 단지가 많지 않았거든. 그치. 왜냐면 30년 전을 따져보면 우리가 10년 전에 30년 전이면 80년 되잖아. 그렇지. 80년대 주택 공급, 아파트 공급은 많지 않았어. 많지 않았어. 신도시 뭐 신규 택지들이 중심이기도 했고. 지금 또 90년대가 딱 그거야. 1, 2 신도시들 그치. 하면서 대규모 그치. 아파트 공급이 저 때부터 됐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가야 되는 거야. 그치. 이 시대에 대한 치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야. 이때는 아파트를 미친 듯이 공급했던 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때 그렇지. 공급되는 거고 걔네들이 다 재건축이 돼야 돼.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 우리가 막 무슨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고려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빨리빨리 쳐내야 된다. 지금 빨리빨리 밀어내야지 밀리는 순간 정체되는 순간 얘네들이 다 그대로 슬럼화되고 뭐 살기 어려운 집에서 산다는 거잖아. 도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공공성을 지켜야 되지만 저거를 고치는 게 이제 공공성이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지. 그런 이제 시대적 여건 변화가 있어. 주요 대책들을 볼까? 일단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 정비사업이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3대 대못이 있었지, 예전에는. 정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많이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분담금이 높아진다. 라는 게 있었고. 그나마 이익이 발생해도 이 재건축 초과의 현수금, 재초안이라고 하지. 부담금에 따라서 돈을 또 뺏긴다. 이 3대 대못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랑 이제 이렇게 흘러오면서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할 때 공공에서 갑질을 해. 막 공공기업 내놓으라고 그러고 용적률 누르고 내 땅에서 내원대로 하는데 네가 왜? 소리가 있고 추진이랑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데 동의 받고 소송하고 막 하세월인 거지. 그래서 계류하는 잔디도 막
사업시행인가로 가면 건축허가나 교통으로 가면 이제 또 인허가 리스크, 온갖 뭐 교통 처리니 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공사비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근데 저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당연히 공공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 왜냐면 아까 공공기여도 기존의 2종을 뭐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해서 사유가치, 재산가치를 높여줬으니까 높여준 만큼 받아야 되는 건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몇 년 좀만 더 지나면 야, 저 재건축을 하는 게 공공기여야.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 나는. 약간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목적이 있었단 말이야. 무분별한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두 가지 요소가 저거였다고. 양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당연하지. 아니, 당연히 필요하니까 저런 것들이 있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특히 로또 아파트를 만든단 말이야. 그게 맞느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거지.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올해 추진되었던 해제 방안들을 재건축 추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 그래서 일단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재건축 안전인하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됐어. 12월에 통과가 돼서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원래는 안전진단 막 걸어받고 있었단 말이야. 재건축을. 근데 이거를 정비구역 지정되고 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유예한 거지. 그래서 이제는 30년 넘으면 바로 정비구역 지정을 갈 수 있다. 이게 진짜 커. 그리고 추진위 설립도 입안 제한 전에 할 수 있도록 바꿨어. 이건 되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 입안 제한한테 주체가 없어. 그냥 토지증 소유자로 가야 돼. 이 말이 안 됐어.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법을 바꾼 얘기고 법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원 방안에 따라서 했던 얘기. 그래서 접도 요건을 완화하겠다. 4m 도로 기준은 6m로 완화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혜택을 받는 거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재개발 대상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여기는 핵심은 결국은 이제 빨리 한다라는 거는 시독통합계획으로 하고 있는 건데 잘 되고 있지 않아. 그러게. 신속하지 않은 신속통합계획인데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은 결국 용적률을 올려달라야. 용적률이 높아야 일반 분양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얘를 팔아먹어서 나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용적률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원래 있었어. 근데 거기에 추가로 역세권이면 1.2배를 더 주는 걸로 작년에 이제 도입이 됐지. 이거를 이제 1점 더 튀기는 안이 나왔어. 그래서 원래는 1.2배를 1.3배까지 완화하고 법적 상한은 1.1배까지 완화하는 걸로 해서 특례법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국회 계류하고 있어. 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이긴 한데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법령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기본적으로 도시정비법에다가 뉴타운법에다가 재정비촉진법에다가 또 노후계획도시 이번에 또 나왔고 여기에 또 특례법까지 얹힌다. 100의 법률로 돌아가겠네. 그리고 이제 기억하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고 했었고 그게 9월에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이제 도입이 됐어. 그래서 사업성 보정계수가 최초로 도입된 단지가 나왔어. 11월 7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된 3개 단지가 사업성 보정계수를 최초로 도입된 단지들이고 그에 따라서 분담금을 최대 1억 원을 감소했다. 얘네들이 그 보정계수가 2에 가까울수록 최대치인데 거의 1.8에서 2 정도 되는 단지들이야. 팍팍 꽂히네. 금천, 노원, 구로.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되게 어려워. 현황 용적률이 높으면 걔를 인정해주겠다 했던 것도 있었지. 이것도 9월에 정비기본계획 때 같이 고시가 됐고 마찬가지로 서계동이 11월 말에 도입된 걸로 기사가 났고 분담금이 많이 또 낮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준주거까지 상향해 주겠다. 그리고 그때 공공기여를 10% 감해 주겠다. 정말 내가 지금 다 담지 못했어. 이게 서울시가 만든 PT만 40페이지 되거든. 너무 많아. 완화하는 항목들만 그렇게 많아. 어쨌든 핵심들만 보면 굉장히 전향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추진이나 조합은 어쨌든 권리에 대한 얘기잖아. 주민들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거를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정비구역 전에 추진이 설립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도정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상태고 나머지들은 좀 계류하고 있어. 이건 다 특례법에 담겨야 되는 내용이거든.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뭐 전자의결 방식 도입, 뭐 해임 시에 경상가방화 지원이라든지 공공관리인 도입 이런 것들은 특례법은 좀 계류하고 있는데 좀 할 수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냥 행정적인 지원이니까 그건 가능하고 서울시는 이제 발빠르게 전자투표에 대한 부분들은 발빠르게 나가고 있어. 한번 총회하려면 정말 힘들거든. 돈도 많이 들고. 그치. 요새 같은 시대에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을 동시에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는 건축 계획이나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 관리 처분 인가는 이제 권리에 대한 재산 산정에 대한 부분이잖아.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절차인데 이걸 한 번에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좀 우려가 있어. 법리적 다툼들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이걸 한 번에 해서 되겠냐 라는 비판들도 있더라고. 이것도 특례법 계류하고 있어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고,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시공업체와 조합 간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사인끼리의 문제니까 공공이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조정들을 하고, 이제 표준계약서를 뭐 조기 배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초안에 대한 완화를 했어. 작년 말에. 완화해서 올해 3월에 시행이 돼서, 이제는 초과이익이 8천만 원 넘어야 제초안 대상이 되고, 뒤에 이제 이런 부담들도 굉장히 좀 더 완화했었고, 내는 시점, 산정하는 시점도 조정하고, 부담금도 감면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 근데 이미 3월에 이미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 88대책 때 해제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야당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 어때? 다 반대하지 않았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예 폐지하는 게 맞아? 그게 아니라 나는 통합해야 된다.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제초안하고 공공기여하고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야 된다라고 통합해서 하나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너무 지금 세 개야. 양도소득세하고 제초안하고 공공기여 세 개란 말이야. 얘네들 통합해야 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규제 하나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렇지. 결국 핵심은 특례법이야.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원 이 특례법이 핵심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야당 쪽에서도 법 자체는 찬성, 필요하다라는 건 찬성. 하지만 이제 강론에서 약간 이제 좀 이견이 있는 거지.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었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12월 3일 17시에 떴거든. 시간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야? 중요해. 중요해. 근데 22시 25분에 비상 계엄을 발표하자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기자도 깜짝 놀랐을 거야. 기사 내고 5시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어쨌든 그래서 특례법과 그다음에 뭐 도정법과 제초안 폐지법 이 세 법이 중요한데 핵심인데, 결국은 이제 계엄령에 따라서 여야의 이런 극렬 대치가 예상되고, 또 시장도 내년에 박살날 테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내년에 과연 계획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다 의문의 시점이지. 그럼 무엇이 나왔냐? 얼마나 더 할 것인가? 분상제는 어쨌든 이거는 대상 지역을 확 줄여놔서 지금은 논란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손을 봐야 돼. 이 로또 청약 문제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손은 봐야 되는 건 맞아. 로또 청약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초안에 대한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폐지든 통합이든,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나마 이제 한강변이나 강남의 집과 아파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줄여달라는 요구가 이제 빗발칠 거야.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진다면 이제 신탁 방식, 그걸로 갈 텐데, 지금 신탁이 박살이 났어. 지금 무궁화 신탁이 지금 박살이 나서, 지금 다른 신탁들도 다 버벅버벅 떨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의 축소, 요거들은 계속 될 거고, 야, 재건축만이 답이냐.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첫 수직 증축이 하나 나왔잖아. 첫 살이야? 첫 살에. 일반 분양 잘했지. 일반, 수직 증축으로. 내가 예상컨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대될 거고,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 내년에도 계속 이제 더 시장이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더 풀어줘야 된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더 올라갈 것 같아. 어쨌든 앞으로의 10년은 재개발 재건축이야. 그래. 빨리 늘어나야 된다는 건 동의. 10년이 아니라 이제 계속 되는 거지.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도시계획 부분에서 핵심으로 잡을 것 같아. 여기까지 올해 재개발 재건축 한번 리뷰해봤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봤고, 내년에도 이것은 계속될 것 같다. 여기까지 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